안녕하세요. 나이스 지니 데이터에서 카드와 포스 데이터로 외식업 분석을 하고 있는 주식태 실장입니다. 오늘은 고객과 마케팅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 배우고 내일 바로 실천하는 2024 외식 경영 세미나 작은 가게의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 시작합니다. 이번 강의는 마케팅에 관한 내용인데요. 사실 무작정 마케팅부터 하기보다 고객을 제대로 알아야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상위 1% 매장의 고객 세분화 방법부터 매장에서 따라하실 수 있는 고객 세분화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고객 세분화가 마케팅 실행에서 어떤 결과로 나타났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매상은 100만 원이었습니다. 평소와 비슷한 수준이었는데요. 오늘은 평소보다 바빴던 것 같아서 정산해 보니 150만 원의 매상을 올렸습니다. 왜 50만 원이나 올랐는지 생각해 보니 평소보다 단체 손님 2팀 정도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장님들은 오늘 매출이 왜 올랐는지 혹은 왜 떨어졌는지 그 이유를 아시나요? 매출은 결과입니다. 메뉴와 단가가 결정된 상황에서 그 매출을 일으키는 원인은 고객이고요. 어떤 고객이 더 왔고 덜 왔는지 알아야 매출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매출이 발생한 원인은 보강하고 발생하지 않는 원인은 보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전적으로 고객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다시 물어봅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 가게의 고객은 누구였나요? 여기서 데이터를 조금 접해본 사장님들은 상권 분석 서비스를 보면서 우리 지역에 방문했던 고객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30대 남성이 많았는지 50대 여성이 많았는지 집계된 결과를 얻을 수 있죠. 그렇게 상권에 유입된 성연령대별 고객을 확인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정보력에서 상위 10% 내에 해당하는 가게입니다. 꾸준히 계속하시면 좋죠. 우리 매장에 찾아온 고객을 일부라도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상위 1% 매장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오늘 드리려는 이야기는 앞서 나가는 매장의 효율적인 마케팅에 관한 내용입니다. 타겟 마케팅이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막상 타깃을 잡으려고 보니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정보가 성별과 연령대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내 메뉴와 가격대에 가장 적합한 고객층을 생각해 보니 30대 남성이 가장 잘 맞을 것 같습니다. 30대 남성을 목표 고객으로 잡고 메뉴, 가격대 혹은 어떤 분위기와 감성을 좋아하는지 고민해서 그에 맞도록 매장을 개편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마 90%는 실패했을 것이고 10%가 성공했다면 그건 우연이었을 겁니다. 왜 이런 방법이 전혀 소용이 없는지 상위 1% 매장의 마케팅과 비교해 볼까요? 상위 1% 매장은 가장 기본적인 고객 연령대만 하더라도 10세 단위로 보는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30살과 39살은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39살은 40대에 가깝죠. 10세 단위 기준은 동일 집단 간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유사한 경우가 MZ세대를 타겟으로 한다는 말인데 도통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모호합니다. 두 번째, 상위 1% 매장은 고객의 연령대보다 생애 주기를 우선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8살 아이의 부모 나이는 천차만별이지만 우리나라 8살 아이 부모의 생활 패턴은 매우 유사합니다. 부모의 연령대보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의 엄마 아빠라는 사실이 생활 패턴이나 소비를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가구의 유형이나 생애 주기뿐만 아니라 지역과 직업, 연령층에 따라 소득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1%의 브랜드는 고객을 관리하는 중요 변수로 소득 수준도 적용하죠. 소득에 따라 지불 여력과 선호 가격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연령대와 가구 생애 주기, 소득 수준 이렇게 세 가지 기준만 이야기했는데도 벌써 머리가 아프죠. 상위 1% 매장은 이렇게 고객을 나누는 기준만 해도 20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 같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저는 회사원이고 여러 회사의 파트너사 담당자이자 강사기도 하고 유튜버기도 합니다. 집에서는 자식이자 사위이자 남편이자 아빠기도 하고요. 또 친구 지인들과 만날 때면 각각의 모임 성격이 모두 다르고 저의 역할이나 포지션도 다릅니다. 역할만 다른 게 아닙니다. 회사원 월급날은 21일이나 25일인 경우가 많은데 17일 정도 되면 용돈이 떡 떨어져서 긴축 재정에 들어가야 하죠. 그러다 월급날이 되면 통이 커집니다. 연말과 연초가 다르고 휴가철에는 씀씀이가 커지기도 하고요.
이런 다양한 역할과 상황에 따라 다른 소비 패턴을 보이는 고객을 대상으로 과연 30대 남성과 같은 하나의 기준만 가지고 하는 마케팅이 효과가 있을까요? 앞서 상위 1% 매장이 가진 20개 이상의 기준이라는 건 고객의 다양한 역할과 상황에 따라 매달아 놓은 태그를 말합니다. 이런 꼬리표가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정확하게 태그를 매달 수 없을 때 하는 말이고요. 정확한 기준으로 태그만 달 수 있다면 이 기준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 명절이면 꼭 지방에 내려가는 사람, 전기차를 운행하는 사람, 건강을 중요시하는 사람. 프로모션을 시작하기 전에 대상자를 선별하는 기준은 아주 다양하고 원하는 조건도 다릅니다. 그러니 한 명의 잠재 고객은 최대한 많은 특징을 달고 있어야 어떤 마케팅을 하든지 최대한 많은 대상자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마케팅 효과도 커지는 것이죠. 그럼 고객에게 태그 정보를 어떻게 달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실제로는 고객 개별로 태그를 다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가게를 찾은 손님을 자세히 관찰해서 우리 매장에 대해 정의하면 됩니다. 먼저 고객 성분을 나누는 기본적인 체크리스트인데요. 첫 번째는 테이블당 고객 수입니다. 1인 테이블부터 단체 손님까지 하루 몇 테이블씩 있었는지 작성합니다. 두 번째는 동반 인원에 따라 고객이 혼자 왔는지, 연인이나 부부, 친목 모임에 해당하는지, 부모님이나 아이와 동반했는지, 단체 회식인지 등을 구분해서 작성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연령대별 손님 수를 적습니다. 위에 두 기준은 테이블별로 한 번씩 작성하면 되는데 연령대별 손님 수는 한 명 한 명 꼭 체크해서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개인 고객과 법인 고객의 비율을 작성하고요. 다섯 번째는 외국인 방문 비중이 높은 매장에서는 어느 나라 방문객인지 기록해 놓습니다. 자, 이런 체크리스트를 얼마 동안 해야 할까요? 최소 1개월 정도는 해봐야 합니다. 매일 연속으로 하기 힘드시면 평일과 주말을 포함해서 14일 이상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객 성분에 대해 눈으로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다면 설문지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일단 눈으로 판단이 어려운 고객의 유입 거리, 방문 목적을 조사해야 하고요. 신규 고객이라면 가게를 알게 된 경로, 재방문 고객이라면 재방문 이유를 물어야 합니다. 문항이 많으면 손님들이 지루해할 수 있으니 문항은 적게 하고 손님이 남긴 글에서 직접 답을 찾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설문은 음식이 나오고 나서 혹은 식사를 마치고 진행하면 응답률도 떨어지고 손님의 식사를 방해할 수 있으니까요. 주문을 받고 나서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의 시간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때 음료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설문 결과에 더해 만족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런 조사는 3개월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고객이 누구인지, 어떤 목적으로 방문했는지 조사가 되었다면 이제 소비 패턴을 체크합니다. 첫 번째는 객단가인데요. 테이블 단가는 포스기로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테이블당 손님 수와 객단가를 기록해 놓아야 합니다. 이 정보는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는 테이블당 머문 시간을 기록하는데 너무 바빠서 작성을 못했다면 포스기에서 테이블별 결제 시간의 텀을 보고 유추해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간대별 결제 건수와 매출액인데 종일 장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3시간 단위, 주점과 같이 저녁 장사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단위로 기록합니다. 네 번째, 요일별 결제 건수와 매출액도 포스 정산 완료 후에 작성합니다. 체류 시간은 왜 조사하는지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체류 시간이 비슷한 손님들끼리 한 구역에 배치하면 매장 운영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변합니다. 손님들의 만족도도 올라가고요. 마지막 체크리스트는 하루 마감 이후에 메뉴별, 가격대별, 판매 채널별로 매출액과 건수를 정리하는 것인데요. 일 마감하고 일지를 쓰시는 사장님들은 꽤 있는데 하루 얼마 벌었는지 총액 정산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일은 어떤 장사를 해야 하는지 힌트를 얻을 수가 없죠. 메뉴, 가격, 채널별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위에 작성한 두 가지 체크리스트가 원인, 지금 작성하는 메뉴, 채널별 매출액이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연결되면 매출을 올릴 방안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몇 개 보여드린 체크리스트나 설문지를 당장 모두 적용하기 어렵다면 우리 매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2-3개 항목만이라도
작성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기에는 사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하지만 1개월만 빠짐없이 작성해 보면 그 이후로는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상권 정보 시스템이나 더 외식 사이트의 외식 경영 전략 분석 서비스에서는 체크리스트를 채울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1개월에 한 번 정도 주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고객 세분화로 성공한 사례를 살펴봅니다. 상위 1% 브랜드가 물류 차량에 전국 넘버원 상견례 맛집이라고 써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에서도 비슷한 키워드를 노출시켰고요. 상견례 맛집이라는 키워드는 성연령도 아니고 가구 유형이나 소득 수준도 아닙니다. 고객이 어떤 성분인지가 아니라 상견례라는 소비 목적에 집중하고 있죠. 가구 유형이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상견례를 아무 데서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 다른 속성을 모두 누를 수 있는 음식점 이용 목적을 먼저 제시한 것은 똑똑한 마케팅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직장가에 위치한 한정식 전문점인데요. 이 매장은 6개월 동안 개인 법인카드 비율만 조사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법인카드 사용 비중이 45%가 넘었는데 그 비율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발견한 사장님은 어느 날 개방되어 있는 홀을 없애고 모두 룸으로 개조했습니다. 효과는 어땠을까요? 100% 예약으로 돌아가면서 손님 수를 예측하고 메뉴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고 월 매출은 평균 150% 상승했습니다.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끝없이 복잡한 현상에서 구체적인 측면과 요소들을 추출해내고 개념에 명칭을 붙이고 숫자로 전환해 정량화할 수 있어야 한다. 고객을 새로운 기준으로 정확히 나누어 놓는 것은 언제나 기대 이상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대부분 가장 마지막에 하는 마케팅 액션이 효과로 이어진다고 오해하지만 효과는 고객을 분류하는 첫 단계에서 이미 결정됩니다. 그리고 고객 성분에 대해 제대로 분류해 놓으면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 채널과 방법도 정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출을 올리려면 그 원인인 고객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고객은 최대한 여러 가지 기준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고객에게 최대한 많은 특성을 붙여 놓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고객 한 명 한 명을 다 추적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 매장에 찾아오는 손님을 기록하는 방법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게 정확히 이루어지면 마케팅 채널과 방법은 알아서 따라오니까요. 마음이 앞서서 마케팅 실행부터 생각하지 마시고 첫 시작점이 어디인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작은 고객에 대한 다양하고 정확한 분류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이제 많은 매장에서 측정하고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고객을 제대로 파악해야겠죠? 오늘 배우고 내일 바로 실천하는 작은 가게의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 지금까지 나이스 지니 데이터 주식대 실장이었습니다.